안녕하세요. 교육과정부장 박미향입니다. 지금부터 교육과정 박람회 1학년 학생 대상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수는 크게 두 가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에 대한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두 번째 교육과정 박람회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5월 말에 제작하여 나누어준 2025 선택교과목 가이드북을 보며 설명하겠습니다. 표지를 넘기면 이렇게 목차가 나옵니다. 총 4장으로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장에는 2022 개정교육과정 이해하기, 2장 우리 학교 교육과정 이해하기, 3장 교과별 우리 학교 선택과목, 4장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2022 개정교육과정 이해하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은 평가의 변화가 두드러집니다. 수능 내신평가 모두 바뀌었는데요. 수능의 평가 방식이 크게 세 가지로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선택과목제가 폐지되어서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시험지로 시험을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영어와 한국사는 시험지가 동일하지만 국어, 수학은 공통과 선택으로, 그리고 탐구는 사회, 과학을 전부 합해서 17과목 중에 2과목을 선택하게 되었었는데요. 이제는 모든 학생이 공통된 시험지로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수학이 변별력이 약화되었습니다. 수학원이 대수라는 교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수학2가 미적분 1으로 바뀌었고요. 확률과 통계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미적분과 기하를 수능에서 이제 응시하지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의 변별력이 약화되었다. 대신 교과 선택의 미적분 기하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두드러진 특징은 사탐과 과탐의 출제 교과가 1학년 교과라는 겁니다. 통합사의 통합과 1학년 교과로 출제가 된다고 했는데요. 작년 말에 예시문항이 공개되고 이걸 본 많은 사람들이 멘붕이 됐는데요. 이유는 최소한 사회가 됐든 과학이 됐든 각각 시험 문제가 두세 개의 교과가 융합되어서 그래프를 해석하고 공식을 이해해서 해결하는 심화 문제이고 융합 문제임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시문항을 보고 평소에 수능 전에 연습이 많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고요. 아마 앞으로 여러분들이 학력평가를 실시하면서 조금 더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결론은 이제 수능만으로는 변별이 불가능하구나. 그럼 수능만으로는 변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방향성이 이제 입시의 방향성이 정시도 변화가 있겠구나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신의 평가 방식도 크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면서 1등급이 4%, 2등급이 11%였는데 이제 1등급이 10%나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주요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이제 내신이 1.0이나 1점의 극 초반 정도 되어야
진학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과목별 성적 산출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기존에는 진로가 등급 산출이 안 됐다면 이제는 예체능과 교양을 제외한 대부분의 과목이 등급 산출이 된다라고 알 수 있고요. 사회과학의 융합 선택은 등급 산출은 되지 않지만 성취도 그리고 나머지 분포 비율과 평균 원점수 이 모든 것들은 다 산출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내신만으로도 변별이 어렵겠구나. 그래서 주요 대학 입학 사정관들이 이렇게 방향성을 예측했습니다. 이제 수시에 학생부의 성적도 다 포함되겠죠? 학생부만으로는 이제 선발이 불가능하다. 변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수능 성적을 추가한다. 근데 수능 성적도 생각보다 변별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기존의 수시는 면접을 학생부를 다시 확인하는 정도의 면접이었다면 이제는 면접을 전공 관련 구술형 면접으로 변화해서 이제 선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시 또한 그동안 수능만으로 그 선발하는 대학들이 있었다면 이제 수능만으로는 안 되겠구나. 이제는 학생부 안에 교과 선택, 전공 관련 교과 선택, 그리고 이 교과의 성적, 과세특을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는 수시가 됐든 정시가 됐든 교과 선택이, 전공 관련 교과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아무리 강조해도 이 교과 선택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수강 신청이 여러분 앞으로 입시에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충분히 고민하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가 도입이 됐는데요. 이유는 과목 이수 기준이 학업 성취율 그리고 출석률 이 두 개가 반영이 돼서 과목이 이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도달한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에 대해서 계속 교과목 선생님들이 지도하고 안내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목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과목이 대학에 제공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학점 배당 기준인데요. 이거는 저희 학교의 지침이 아니고요. 교육부 지침입니다. 여기에서 나머지는 전부 다 이수하도록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내용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국영수, 한국사 이 네 과목이 기초교과입니다. 이 기초교과는 전체 교과 이수 학점 174점에 5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사가 고1 때 6학점이 이미 이수가 되기 때문에 국수영은 모두 합해서 81학점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소인수 교육과정이나 공동교육과정을 추가해서 이수할 학생들은 이 기초교과가 전체 본인의 교과 이수학점의 50%를 넘지 않도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학교 교육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특별히 보건의료 특화교육과정이 운영되는 학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뒷부분에서 충분히 설명을 자세하게 안내하도록 할 거고요.
저희는 수능 교과를 특히 국수영 수능 교과를 학교 지정으로 하고 있고요. 네, 체육도 학교 지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에 대해서 특별히 서울대, 경희대, 동국대가 이 세 학교가 2028 교과 이수 권장 과목을 공개했습니다. 최근까지 이 세 학교만 일단 현재 공개되어 있고요. 최근에 공국대가 추가로 발표한 것 같은데요. 보통 이 세 학교 정도를 충분히 이해하면 대부분의 학교는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학교가 발표한 기준에 맞춰서 계열별로 우리 학교 교육과정에서 무슨 과목을 선택하면 좋은지 분석해서 계열별로 표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내용을 충분히 가이드북에서 읽으시면 되고요. 일단 먼저 자연계열입니다. 자연계열은 수학을 대수미적분은 저희가 지정이어서 이 세 과목을 무조건 이수하는 걸 권장합니다. 그래서 음으로 권장하는 교과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는 음으로 신청을 하는 게 나중에 대학 진학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본인의 과에 따라서 내용을 또는 대학에 따라 내용을 읽으시고 그리고 그 중에서 선택해서 이수하면 되겠습니다. 학과에 따라 아까 그 과학의 필수 이수 권장 과목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서 본인의 해당 과에 따라 이 보라색 중에서는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학년 1학기, 2학기를 여러분들이 다 선택을 할 건데요. 이공계 자연계열 학생들은 과학에서 세 과목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1학기에는 과학에서 세 과목, 2학기에는 기하 필수고요. 그리고 이 과학에서 두 과목을 선택을 하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아니고 내년에 3학년 걸 선택할 때는 미적분 2는 필수로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과학에서 두 과목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관심 있는 친구들은 나중에 학교에서 안내가 되었을 때 2학년 때 생명과학 실험 그리고 3학년 때 고급 생명과학을 선택하면 추가 이수, 의미 있는 추가 이수가 되겠습니다. 공학 계열입니다. 공학 계열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확통, 기하, 미적분 확통까지는 지정이기 때문에 기하, 미적분을 이수하는 걸 권장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핑크색은 네, 필수로 신청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라색은 이 중에 네, 본인의 과에 따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학, 보건 계열입니다. 자, 마찬가지죠. 여기도 기하, 미적분 2는 네, 이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홍색, 여기는 지정이라 네,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분홍색 부분은 필수로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네, 보라색 부분은 네, 본인의 학과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네, 보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문사회 계열입니다. 인문사회 계열은 제2외국어 또는 한문이 네, 필수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한문은 교육과정에 개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2외국어가 필수고 그리고 나머지는 필수 권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경 계열은 수학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경우는 네, 권장 과목은 없고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교과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동국대 부분을 설명을 할 텐데요.
거기에 인문 사회 계열의 권장 과목이 있으니 한 번 더 거기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 1학기 과목별 평가 계획인데요. 지필평가 몇 퍼센트, 또 수행평가 몇 퍼센트, 수행평가 영역은 무엇인지 이렇게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과별 우리 학교 선택 과목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과목에 따라 이 과목은 무엇을 배우는 과목이고, 그리고 일반 진로 융합 중에 어디에 해당되고, 등급 산출은 되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다른 과목과 관련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배우는지, 또 어떤 진로와 관련되어 있는지, 직업과 관련되어 있는지 과목별로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4장에는 부록 내용인데요. 자, 첫 번째로 해당되는 계열마다 어떤 과목을 선택하면 좋은지, 대학에서 이 학과는 어떤 과목들을 배우는지, 그리고 추천 도서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학과에 적합한 친구들은 어떤 적성을 어떤 친구들인지 이렇게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이것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경희대 이수 권장 과목, 네,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었는데요. 네, 개정 교육 과정에서 지금 보면 저희가 어차피 이 세 개는 지정이기 때문에 네, 상관이 없지만 대부분의 이런 자연계열의 학과에서 미적분, 기하가 대부분 네, 권장 과목이니 네, 핵심 과목이라는 게 보입니다. 핵심이라는 건 무조건 필수다. 네, 무조건 이수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 과목이고요. 권장 과목은 권장입니다. 자, 그래서 핵심 과목은 무조건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의 자연 계열은 네, 핵심 권장 과목에 미적분 2와 기하가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기하가 빠져 있는 경우들도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국대는 보통 그 자연 계열만 그 이수 권장 과목이 보통 많이 나오는데요.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 계열 부분에 있어서도 그 전공 관련 교과 영역을 네, 제시를 해줬다는 걸 네, 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서울대 네, 입학 전형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항상 서울대가 뭔가를 결정하고 나면 많은 대학들이 네, 그대로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의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수시는 지금도 지역균형, 일반 전형, 네, 기회균형 이렇게 있는데 기회균형은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두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좀 변화가 있는데요. 지원 자격이 지역균형은 학교장 추천입니다. 이게 학교장 추천 전형을 지역균형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 에서 바뀌어서 이제 일반고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 수시가 됐든 정시가 됐든 네, 학교장 추천은 일반고만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2명이었었는데요. 이제 3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3명까지 한 학교에서 3명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배수였는데 서류평가가 이제 3배수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뭐 기존에는 일반 전형도 네, 면접이 구술 면접이어서 좀 까다로웠는데요. 이제는 모든 경우에 면접이 네, SNU 역량평가라고 해가지고 면접 스타일이 굉장히 심화로 조금 깊이 있게 네, 면접을
네, 진행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이 기존과 달리 학생부를 지역균형 같은 경우에 학생부 확인 정도였다면 이제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심화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균형은 수능 최저가 폐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지원할 정도의 학생들이라면 수능 최저는 변별력에 있어서 이제 수능이 변별력이 많이 약화됐으니 의미가 없다. 그래서 수능 최저가 지역 균형은 폐지가 됐고 대신 역량은 면접 평가에서 충분히 검증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정시입니다. 정시는 지역 균형에서 일반고만 2명까지 추천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특이할 점은 원래 일반 전형이 기존에 20%였거든요. 근데 40%로 늘렸어요. 그래서 이제 수능만으로 확인하지 않겠다. 일반 전형도 그 영역 4개 중에 몇 개만 뽑아서 했었는데 이제는 상관없이 모든 영역을 합산해서 일단 본다는 게 좀 특징이고요. 그리고 2단계가 됐을 때는 교과 역량 평가, 이게 뭐냐면 이미 그 학생부에서 교과 선택,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전공 관련해서 교과 선택을 무엇을 했고 성적은 어떻게 되고 과세특은 어떻게 적혀 있는지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내용을 다 이야기했고요. 대학 입시 정보 사이트를 제가 거기에 다 넣어놨는데요. 특별히 어디가에 들어가면 웬만한 입시에 대한 정보는 거의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어디가 이렇게 검색하면 사이트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데 요즘에 공동교육과정에 대해서 입학사정관들이 대학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교육과정은 학기 초에 1학기 초, 2학기 초에 담임선생님께서 공지하시고 또 가정통신문으로 발송될 겁니다. 등급 산출되지 않고요. 그리고 대신 출결은 채송부에 다 반영이 돼서 출결은 이수 조건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동교육과정을 선택할 때도 충분히 고민하고 선택을 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밑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공동교육과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개설이 되고요. 저희 학교에서도 공동교육과정이 오프라인으로 3학년 1학기 때 고급 생명과학이 개설되어 있고 소인수 과목은 5명 이하입니다. 5명 이하의 경우에 생명과학 실험으로 1학기 때 또는 2학기 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설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학교 말고 다른 학교에 가서도 얼마든지 공동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교통비까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성적에 또 대학 진학에 욕심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적극 추천합니다. 온라인 보충과정은 전학을 오거나 전입을 오거나 편입한 학생들이 필수 이수 과목이 이수가 안 됐을 때 온라인으로 보충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테니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내년 고2 교육과정을 선택해야 합니다. 먼저 주의해야 될 내용은 2, 3학년 통틀어 국영수 선택교과는 최대 2개까지밖에 선택이 2개까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연, 공과, 의학, 약학 계열 학생들은 2학년 때 기하를
3학년 때 미적분투를 무조건 필수로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국영수 선택은 불가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2학년 1학기와 2학기, 네, 1, 2학기를 모두 선택해야 할 텐데요. 먼저 여기에서 또 하나 선생님이 이야기 안내할 내용은 별표 표시가 되어 있는 교과가 있어요. 네, 그리고 3학년 교육과정은 제가 여기에 표시하지 않았지만 저희 학교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3학년 과학 쪽에 집중적으로 또 별표 표시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 1, 2학기, 3학년 1학기까지 27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은 학생부에 보건의료특화교육과정을 이수함이라고 기록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인문계열 학생이다 라고 하면 1학기에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 3과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2학기에 마찬가지로 영어 그리고 사회교과목 이 중에 3과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영어와 사회 3과목 중에 3과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연계열 학생이라면 과학에서 1학기에는 3과목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2학기에는 기하 1과목 그리고 과학에서 2과목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문이든 자연이든 상관없이 정보, 일본어, 중국어 중에 1과목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교육과정 박람회 일정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배부된 리플릿을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12시 50분부터 6교시까지는 선택과목 멘토링 활동이 진행될 텐데요. 이미 여러분이 6월달 초에 리로스쿨에서 교육과정 박람회 타임별 수강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타임별로 본인이 신청한 과목에 해당되는 교실로 이동해서 선생님들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듣고 나서는 타임별로 그 설명했던 선생님의 도장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2타임까지요. 대신 여기에서 2타임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교실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선생님들에게 질문 하고 대답을 듣는 시간입니다. 자, 7교시에는 본인의 교실로 돌아가서 도장이 5개 찍힌 리플릿을 제출합니다. 이게 여러분 출석으로 대신됩니다. 그리고 수강 신청을 리로 교육과정 수강 신청 란에서 수강 신청을 완료하시고 담임 선생님에게 완료 확인 후 교육과정부에서 준비한 간식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교육과정 박람회가 여러분의 진로에 도움이 되고 앞으로의 길에 뚜렷한 길을 제시해 주길 바라면서 여러분의 앞으로의 선택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